오늘은 목류병 그리고 잠꼬대 이런 질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질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도 불면증에 준해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이 목류병이나 잠꼬대 이런 것들은 같이 함께 겪는 증상들이고, 그 외에 또 소아들이 밤에 막 운다거나 아니면 뭔가 경기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소변을 너무 자주 지린다, 이런 질환들은 주로 무의식 중에 발생한 정신적 긴장 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로 방금 말했던 그런 증상들이 있고, 근데 어른들은 막 정신적 긴장 상태가 있다고 해서 밤에 경기를 하거나 소변을 싸버리진 않죠. 하지만 결국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면 어른들도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꼬대를 엄청 많이 한다거나 혹은 불면증을 겪으신다거나 아니면 잠은 자지만 목류병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목류병 때문에 막 걸어다니기도 하고 막 옆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목류병을 겪는 분의 치료를 한 그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양평에서 서울까지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부부인데, 그 중에 남편분이 저한테 목류병으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72세셨고 160 중반의 키와 수척하고 좀 성향이 음적이고 체형도 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체형을 가지신 남성이셨습니다. 몸이 세장형으로 가늘고 길고 그리고 까무잡잡한 그런 피부를 가지셨고요. 온순해 보이고 조용하고 그리고 약간의 우울한 느낌도 살짝 보이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주 증상은 목류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불면증도 있으신가 했더니 잠은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경이 예민한 편이고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완전히 못 주무신다고 해요. 그리고 소변 때문에 3-4번 정도 깨시고 2년 전부터 이 잠꼬대가 목류병 수준으로 심해져서 일어나서 막 사람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도 이 목류병 상태에서 몇 번 맞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막 가정폭력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또 체구가 크시거든요. 그 외에 재반 증상들을 보면 가슴 두근거림은 없고 가슴 답답함은 약간 있으시고요. 15년 전에 스텐트 수술을 하셔서 이 가슴 답답함이 조금 호전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좀 다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식욕이나 소화는 괜찮으시고 소변을 자주 보고 잔뇨감이 있으셔서 잠에 자주 깬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몸에 부종은 잘 없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이 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해서 한 달에 2-3번 정도는 관장을 해야 되고 커피 관장 같은 것을 하셔서 변을 억지로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해서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주 증상이 이 목류병이었기 때문에 불면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자 했고요. 성향이 음적이기 때문에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의 실조로 인해서 이 불면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실조에 쓰는 약제를 사용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소변이 안 좋으시고 조금 어지러운 증상도 있으시기 때문에 몸에 수분 노폐물도 같이 차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창출이라고 하는 약제도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시리고 저리기 때문에 이 말초 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피라는 약제도 함께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31일에 이 목류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처방을 투여를 했고요. 그렇게 복용을 2주 정도 하시고 그 사이에 침치료는 계속 받으셨거든요. 근데 2주 정도 됐을 때 제가 여쭤보니까 복용 이후부터는 한 번도 목류병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변비는 계속 이제 있어서 관장은 조금 했다고 하셨고요. 근데 잠을 잘 자니까 이 소변 문제도 함께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잠도 잘 자고 이 소변과 어지러움, 그 수독을 해결하는 약제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소변 문제도 같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류병이나 잠꼬대 그리고 소아의 야간 소변지림, 이런 경기, 이런 증상들은
이 무의식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런 잠꼬대나 목류병 증상으로 발생을 하고 혹은 불면증으로 발생을 하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경기라든지 밤에 많이 우는 야경증이라든지 그리고 소변을 계속 지리는 그런 증상들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 긴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때는 교감신경을 내려주는 치료를, 그리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균형이 안 맞을 때는 그 균형을 조화롭게 해주는 치료를 그렇게 체질에 맞춰서 증상에 맞춰서 해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가벼운 자극도 어른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에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린다든지, 아니면 늘 잘 자던 아이가 밤중에 경기를 크게 일으킨다든지 울음을 크게 터뜨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른들보다 좀 더 치료 효과가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사실 꾹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알게 모르게 축적되는 스트레스가 수면 중에 이런 폭력적인 목류병으로 발생을 한다든지 잠꼬대로 표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이 과항진된 경우에는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교감 부교감의 그 균형이 실조가 된 경우에는 그 실조된 균형을 조화롭게 맞춰줘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류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기이한 질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이한 질환이나 질병명을 가진 병들도 환자의 몸을 보고 치료를 하면은 의외로 병은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